당신의 돈은 매달 도둑맞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금액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른 채 다음 월급만 기다리면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연봉이 올라가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수입이 늘어난 만큼 지출도 함께 올라가면서 통장 잔고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게 의지가 약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해결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수백 년 전에 이미 답을 말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기회가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무너진다고요. 이 한마디가 지금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구조 자체가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지키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불편한 사실부터 짚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은 여러분이 돈을 모으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쓰도록 만들어진 구조거든요. 매일 쏟아지는 할인 알림과 무이자 할부 제한, 그리고 한정 수량이라는 문구들은 전부 기업들이 수천억 원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소비 유도 장치입니다. 간편 결제라는 기술도 같은 맥락인데요. 현금을 직접 꺼내서 건네면 분명히 아깝다는 감각이 생기는데 카드나 페이로 터치 한번 하면 그 고통이 거의 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아프다는 느낌은 계속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더 많이 쓰게 되는 구조인 거죠.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내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악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한 달에 총 얼마를 쓰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지출을 한 달만 빠짐없이 기록해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매일 습관처럼 사 마시던 커피가 월 12만에서 15만 원이 되어 있고, 가입만 해놓고 거의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 서너 개에 월 5만에서 8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배달 음식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만에서 70만 원이 나도 모르게 증발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마키아벨리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는데 이 소소한 지출들이 바로 그겁니다. 한 건 한 건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이면 여러분의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는 구멍이 되거든요. 숫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비로소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걸 멈추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통제가 시작됩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끊어내야 할 구조가 있는데요. 바로 빚입니다. 할부를 자기 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할부라는 건 본질적으로 아직 벌지도 않은 미래의 월급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행위거든요. 월 30만 원짜리 할부가 새 것만 겹쳐도 매달 90만 원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결제액까지 더해지면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내가 아무런 선택을 하기도 전에 이미 사라진 상태가 되는 거죠. 금융 시스템은 여러분이 부유할 때가 아니라 빚을 지고 있을 때 돈을 벌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낮은 월 납입금은 편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을 장기간 의존 상태에 묶어두기 위한 장치입니다. 마키아벨리라면 빚은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선택할 자유까지 가져간다고 정확하게 짚었을 텐데요. 할부 대신 현금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당장 급하지 않은 건 사지 않는다는 원칙 하나만 세워도 몇 달 안에 재정 상황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빚의 고리를 끊었다면 이제 돈을 지키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세워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가 생활비를 먼저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거거든요. 록펠러는 석유 제국을 세우기 훨씬 전인 평범한 회계 직원 시절부터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가장 먼저 떼어내서 따로 보관한 뒤 나머지로 생활하는 습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걸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지불한다고 부르는데요. 핵심은 미래의 나를 가장 중요한 채권자로 대하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안 내면 당장 독촉이 오잖아요. 그런데 미래의 나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돈이 쌓이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의지력만으로는 이걸 오래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친 날에는 위로 소비가 하고 싶고
대형 세일 기간에는 참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핵심은 돈을 애초에 쉽게 손댈 수 없는 곳에 넣어두는 겁니다. 다른 은행에 저축 전용 계좌를 하나 만들되 체크카드도 연결하지 않고 간편이체도 안 되는 상태로 세팅해 놓는 거죠. 급여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이 계좌로 빠지도록 설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눈앞에서 사라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진 돈은 손대지 않게 되거든요. 마키아벨리는 사람의 의지를 절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구조만을 신뢰했고 유혹과 싸우는 게 아니라 유혹이 작동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진짜 전략이라고 봤거든요. 돈을 지키는 시스템을 세웠다면 이제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대, 30대, 20 규칙을 따르는데요. 필수 생활비 50%에 원하는 소비 30%, 그리고 저축 20%, 이런 구조죠. 하지만 솔직히 이 비율로는 자산을 의미 있게 불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지하게 부를 쌓고 싶다면 60대, 30대 10으로 과감하게 바꿔야 하는데요.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의 60%를 쓰고 30%는 저축과 투자에 집중하면서 원하는 소비에는 10%만 허락하는 겁니다. 연봉 4,000원인 사람이 이 비율을 적용하면 연봉이 훨씬 높은데 50대, 30대 20으로 사는 사람보다 자산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자처럼 보이려는 욕구입니다. 명품을 걸치고 비싼 차를 끌면서 과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실제로 부자가 아니거든요. 정말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소박하게 살면서 눈에 띄지 않게 자산을 조용히 불려나갑니다. 마키아벨리는 가장 강한 위치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불을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주변의 기대와 시선이 생기고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이 쓰게 되면서 결국 자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소득보다 적게 쓰면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의 돈이 조용히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부를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지키는 구조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돈이 들어오는 길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데요. 월급 하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이나 건강 문제가 생기는 순간 수입이 통째로 끊겨버리기 때문에 본업 외에 추가적인 수입 통로를 반드시 하나는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정리해서 전자책이나 온라인 템플릿으로 만들어 파는 것도 좋고 주말마다 프리랜서 작업을 잡는 것도 방법인데요. 핵심은 내가 직접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서서히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월 10만에서 20만원 수준이라도 이게 꾸준히 쌓이면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재정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추가 수입이 생기면 그 돈을 소비가 아니라 곧바로 투자로 돌려야 합니다. 워런 버핏이 처음 주식을 매수한 건 11살 때였는데 그 금액이 고작 114달러에 불과했거든요.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일찍 만드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겁니다. 지금 당장 가진 돈이 50만 밖에 없어도 그걸로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적은 돈이라고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소비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500만 원이 생기고 5천만 원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50만 원일 때부터 이미 시작한 사람뿐입니다. 시장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 언제나 낫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반드시 자동화해야 합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가 되고 투자 계좌에도 알아서 돈이 들어가는 구조를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손댈 필요가 없거든요. 매달 직접 이체하겠다는 다짐은 두세 달이면 흐지부지 되지만 자동화 시스템은 여러분이 까먹고 있어도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일관성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고 오직 시스템의 힘만을 믿었습니다. 돈에 대해 덜 생각할수록 오히려 돈이 더 꾸준하게 쌓이는데요. 이게 바로 의지력이 아닌 구조의 힘으로 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핵심 비밀입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건 갑자기 연봉이 2배로 뛰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하나둘 쌓이고 그 습관이 시스템으로 굳어지면서 시간이 알아서 자산을 불려주는 구조가 완성됐을 때 비로소 진짜 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돈을 지배하는 구조를 먼저 세우세요. 모두가 빠른 결과를 쫓고 화려한 소비를 자랑하는 동안 천천히 조용히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를 쌓아가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500년 전에 남긴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통제하는 자가 이긴다.